어, 그 모고 시험지를 원래는 조금 칼질을 해가지고 최대한 쉽게 낼까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아무리 쉽게 내도 틀릴 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 땡땡 학원의 윈터스쿨 시험지를 그대로 쓸 거예요. 올해 건 아니고 올해 거를 쓸까? 아니에요. 한 재작년이나 재재작년 정도 혹은 작년 콜럴까? 아무튼 그 땡땡 학원의 윈터스쿨 시험지를 그대로 쌤에다가 쓸 건데 어떡하지? 그래도 막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1학년 때 모고를 봐서 이렇게 막 점수가 처참해도 그렇게 낙담하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예비고일 애들은 원장님이 존나 걱정하는 게, 아니, 애를 학원을 보내놨는데, 학원에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13점 막 이러면, 엄마가 빡칠 거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막 시험을 쉽게 내라고 막 하셔갖고, 그래서 1학년 건 좀 칼질을 해놨는데, 여러분 건 그냥 괜찮죠? 그죠? 아니, 뭐 13점 맞을 건 아니잖아. 어차피 다 객관식이고, 듣기 있어요. 듣기까지 풀로 할 거예요. 어. 그래서 듣기 파일까지 같이 할 거니까, 그래도 듣기가 몇 점이죠? 37점이니까, 이렇게, 청각에 문제가 없으신 분은 그래도 25점 이상은 맞지 않을까? 그죠? 듣기에서 12점 이상 틀리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인간하면. 그러면 듣기에서 25점을 맞고, 나머지가 독해가 63점이거든요, 원래? 그럼 63점에서 한 줄로 쭉 기둥을 잘 세워갖고, 12점만 맞아도 37점이잖아. 그쵸? 그래서 뭐 이것도 기둥을 잘 세우면 한 15점은 맞을 수 있겠지? 17점이나? 40점은 넘네. 됐어, 그러면. 오케이. 그 정도 할 수 있죠? 여기가 미반도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물론 뭐 별 의미는 없다지만, 그래도 저기, 한 60점 전은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국어, 영어, 수학 볼 거래요. 그러니까 2시, 3시, 4시 이렇게 할 건가 본데? 몰라요, 정확하게는. 영어만 다니면 영어 시간에만 와서 보고 가면 돼요. 왜요? 맞아요. 저번에 경원이가 우리 데스크 쌤한테 말하다가 그냥 답을 해요? 하고 해서 어. 그랬더니 안 되는데 시계 다 버렸대. 그러면 종합적으로 얼마나 병신인지를 알고 싶은가 보죠, 학원에서. 얼마나 모자란지를 알고 싶은가 보지. 아? 그때 못 오면요? 네. 몰라요? 그 별 말이 없네? 누가 못 오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셨는데, 못 아, 오면, 못 오면 월요일 날 하지 않을까요? 계약이 있는데. 월요일 날 계약이에요? 어떡하지? 몰라요. 테스트 가서 물어볼게요. 이따 쉬는 시간에.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개략적으로 조금 요 얘기를 좀 할게요. 너네 이제 모의고사를 볼 건데, 그냥 기본적인 시간 관리 같은 것만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 모고 몇 번 보는지는 알죠? 그 두 번은 봤을 거 아니야, 작년에 3월, 10월 이렇게 보지 않았냐? 그죠? 모고 몇 분 봐요? 똑똑하다. 70분 보죠. 그리고 몇 문제예요? 오, 어떻게 알지 그건? 45문항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듣기가 몇 개게요? 오, 똑똑한데? 그래서 보통 모의고사 이게 우리가 시험 범위든 뭐든 하면 18번부터가 독해니까. 그래서 독해가 18에서 45번이에요. 독해 몇 문제예요? 그러면 저런 새끼가 꼭 있죠? 그러니까 27문항이고 그러면 바보? 낚였다 바보한테. 28문항이고 듣기가 보통 몇 분 정도 돌아가요? 혹시 알아요? 응? 똑똑하다. 25분? 보통 한 20분 플러스 알파 정도 돼요. 그러니까 듣기가 아무리 짧아도 20분 넘어가고요. 정말 짧으면 20분 땡땡 초고 조금 길면 23분 XS 초 정도 돌아요. 그래서 20분 플러스 알파에서 그냥 한 23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비슷한데 어... 무슨 말 하려고 그랬죠? 말을 못하네. 그럼 70분에서 20분 빼면 한 60분이잖아. 60분이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기다가 마킹하는 시간을 더 해야 되거든요. 보통 학생들이 그렇게 해야 돼. 문제를 다 풀고 이렇게 마킹을 따로 하대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몰라요. 이거 마킹은 취향이고 본인 습관이라서 이게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저는 그냥 평생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시험지고 이게 답안지면 난 그냥 이렇게 놓고 풀었어요. 시험지에 답안지 놓고 풀고 그냥 찍어버려요. 내가 안 틀린 것 같으면. 괜찮지 않아요? 그럼 마킹 시간을 따로 안 줘도 되거든요. 그리고 풀고 찍고 하면 마킹을 밀릴 일이 없어요. 병신이 아니고서야. 내가 지금 23번을 풀고 답안지가 23번을 찍어야 되는데 25번을 찍는 그건 이렇게 처치할 방법이 없다. 그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문맹 말고 수맹인가? 그래서 이런 보통 안 밀리거든요. 저는 답안지 마킹을 밀려본 적이 없어요. 나 가끔 틀리는 적은 있어. 왜냐면 이렇게 23번을 에이 모르겠어 별표 쳐놓고 그냥 넘어가서 24번을 풀어놓고 답안지 마킹을 할 때 보면 22번까지는 마킹이 돼 있고 23번을 내가 안 풀었고 여기에 마킹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이렇게 딱 찍고 나면 근데 보통 알지 않아? 24번인데 내가 24번을 마킹을 하고 25번을 풀러왔는데 아니 23번 마킹했는데 풀로 시험지로 돌아왔더니 25번이야. 응? 하고 바로 알긴 알거든요. 이렇게 틀리는 경우는 좀 있는데 뭐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나쁘지 않지 않나 싶지만 뭐 강요하긴 좀 그래요. 마킹은 취향이라서 습관이고. 뭐 아무튼 그래서 통상적인 학생들 마킹 뭐 2, 3분 정도 잡으면 듣기 플러스 마킹에서 한 25분 까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계산하기 편해졌다. 45분에 28문항이거든요. 그럼 한 문제당 몇 분에 풀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1분 30초보다 빨리 풀어야 늦게 풀어도 돼요. 야, 28 곱하기 1.5 얼마야? 42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 더하는 게 빠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문제당 1분 30초 잡으면 42분이니까 요 정도 바운더리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거보다 조금 시간을 더 여유 있게 풀 거죠. 그래서 왜냐면 요거 듣기 시간 도는 동안에 보통 독해 문제를 좀 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을 먼저 풀 거냐는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저랑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가급적 이렇게 풀면 좋겠어요. 나름 제가 봤을 때 꽤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비고일은 좀 설명하려면 시험지를 하나로 들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경험자니까 물론 모국어를 잘 쓸 수는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예시로. 이게 보통 모의고사 시험지를 이렇게 시험지 책 형식으로 봤죠. 여기는 빈칸, 여기서 시작하게. 그래서 듣기 이제 첫 번째 앞 페이지 듣기가 이렇게 돌고 있는 동안에 그냥 이걸로 하자. 어디 갔지? 어? 응?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 5, 3 여기 있다. 이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하겠네요. 어, 페이지 어디 갔냐? 이 새끼야? 예? 누구시죠? 뭐야? 왜 또 화면이 바뀌었어요, 거지 새끼들. 좀 그만 좀 받고. 아, 됐다. 어쨌건 으씨. 이거 아니야? 킹 받네. 이런 시부엉. 아니 왜 또 페이지 추가가 개똥같이 변했어. 옛날에 이렇게 편했는데 어디 갔죠? 삽입. 나 죽일까? 뭐냐고 왜 또 됐고 꺼져! 저리가! 이전 됐다. 보통 아마 요런 식의 책 구성일 거거든요. 왼쪽에 사이즈가 안 맞긴 한데 여기 왼쪽 페이지는 여백이고 오른쪽 페이지부터 문제 시작. 그래서 듣기가 보통 이제 제가 표현하기로 듣기 앞장 뒷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듣기 처음 시작하면 학생들이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어딜 풀고 있냐면 여기나 여기나 여기를 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특히 앞장 첫 페이지 돌고 있을 때 어차피 한 장 넘기나 두 장 넘기나 매한 가지잖아요. 저는 보통 그래서 그 시험을 볼 때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두 장 잡고 이렇게 접어놔요. 넘기기 편하게. 그래서 앞장 1번 듣기 하고 있을 때 그냥 두 장 넘겨갖고 여기 보세요. 왼쪽에 내용 일치.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실 때 어차피 너네가 올해라고 모의고사 열심히 볼 것 같진 않아요. 경험상. 보통 고2 때까지는 쳐놀아요. 모고 시간에. 고2 9월 모의고사에도 쳐놀아요. 보통.
심지어 저기 올해 구암고 친구들이 이제 증언한 건데, 어, 모의고사를 감독의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영어 시간에 담임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게임했대요. 칠판에도 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낱말 맞추기 뭐 이러고 쳐 놀았대요. 그래서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2학년 9월 모의고사면 사실상 3학년 되기 연습 사실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뭐 아무튼 그럴 거라서 통상 여러분들이 이제 모고를 좀 모고처럼 보는 게 거의 고3의 시작이에요. 고3 3모부터는 조금 긴장하고 봐요, 학생들이. 왜냐면 뭐 혹시라도 내가 수능을 봐야 돼. 수능으로 대학을 갈 가능성도 일말의 가능성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수시로 갈 거여도 최저를 맞추는 경우들이 많을 거고 그래서 좀 열심히 보는데 보통 이제 3교시 영어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의 멘탈 상태는 보통 다 빠개져 있어요. 왜냐면 너네 모의고사 혹시 열심히 보셨나요? 아, 그래요? 열심히 봤어요? 그러면 점심 먹고 나와서 뭔 생각 들어요? 영어 시험지 받으면. 그죠? 졸리죠? 하기 싫어요. 집에 가고 싶고, 언제 끝나나? 그리고 존나 집중해가지고 한 문제 풀었는데, 앞으로 23문제 남았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굉장히 풀기 싫고 졸리고 집중 안 되는 상태인데, 내가 글을 읽고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근데 심지어 조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씨부렁씨부렁 하고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막 읽고 있는데, 여기까지 읽었는데, 띵동 4번 해서 돌아가요. 그럼 4번에 갔다가 4번 풀고 다시 와가지고 어디부터 읽냐면 여기부터 읽어요. 계속 이럴 거거든요, 보통. 어지간히 집중력이 좋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귀를 온오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면 글은 거의 안 읽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굉장히 멍 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를 푸시는 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상황에서 집중력이 낮을 때.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뭐 보통 저는 그냥 이렇게 푸시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왜냐면은 지금 요 페이지가 아시다시피 우리 모의고사에서 제일 쉬운 페이지죠.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풀면서 처음에 이제 이거 이렇게 읽지도 않을 거잖아, 어차피. 이거 글 읽는 분 안 계시죠?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여기 보고 forward, bend, forward 뭐 이딴 말이 나와 있으면 찾아요. 똑같은 거. 어딨죠? 여기 있네요. 그럼 4번은 요 앞에 있겠지. 3번은 그 앞에 있겠지. 2번은 그 앞에 있겠지.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요 네 문제를 이건 딱히 독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거는 좀 장애 판정 시험 같은 거예요. 여기를 틀리는 새끼는 뭔가 하자가 많이 있는 거야. 근데 물론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해마다 모든 학생들에게 이쪽에서 틀려오는 학생들은 물론 간혹 25번을 틀리는 친구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 3개 중에 틀리는 친구들은 거의 28번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일치하지 않는 건데 얘만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푸시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내가 듣다가 넘어왔어요. 얘는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전혀 없죠. 얘 보고 기부한대요 동그라미 띵동 5번 하면 가면 돼요. 다시 와서 온라인이니까 요거보다 조금 앞에 있겠네. 온라인인데요. 혹은 or at the door 써 있네요. at the door은 뭐겠어요? 문 앞에서니까 현장에서란 말이야. 그럼 온라인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 틀렸다 하고 띵동 6번 가면 돼요. 갔다 와서 똑같이 일로 와요. 짐과 물자를 사량으로 운반해 준다 써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맞았고 또 4번 이렇게 해서 틀렸다. 이렇게 하고 틀리는 새끼들이 많아요. 끝까지 계속 틀린 걸 고르다 왔으니까 뭐 이렇게 풀다 오면 얘 25, 6, 7, 8 순서대로 풀다가 왔으면 앉는 거 풀고 여기도 앉는 거 하고 4번 찍어 틀렸고 새끼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 항상 당부드리는 게 듣기 할 때 정신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일치한 데다 동그라미 한 500개 쳐놓으시고 저처럼 좀 덜렁거리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이거 얘네들 조금 풀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지나가듯이 말했지만 이거 읽고 계시면 제가 일요일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대가리 때릴 거예요. 진짜로. 여기 제발 읽지 마요. 이딴 거 좀. 우리는 기쁘다 발표하게 돼서 둘리인가? 둘리예요? 둘리 고등학교의 과학의 밤. 이 씨발 왜 읽어요 이딴 거. 그죠? 뭐 맘대로 하세요. 통상 내용일치 문제의 답은 거의 뭐 중에 어디에 있어요? 3, 4, 5 중에 있어요. 근데 간혹 2번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1번은 절대 안 나오니까 앞부분을 읽고 계실 필요는 정말 전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2번 이 답이 나오는 경우는요. 한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의 빈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빈도가 매우 낮지만 안 나오진 않는 정도입니다. 통상은 3, 4, 5가 답일 거니까 저는 보통 그냥 아래쪽부터 올라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얘 찾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6번도 마찬가지로 찾기 제일 쉬운 게 숫자거든요. 우리 지문에서. 보통 2학년 지문까지는 숫자를 줘요. 3학년 지문부터는 숫자가 없는 지문이 많아요. 선생님 왜 얼굴로 개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이 문장 찾고 맞는지 안 틀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죠. 뭐 암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럼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cancer 그리고 die 죽었대요. following 이후에 뭐 이후에 암과의 전쟁 이후에 죽었다. 맞았네.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요. 여기 듣기 반쪽 있죠. 반쪽. 보통 6번 정도까지일 거예요. 한 페이지에 문제가 많으면 7번까지인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7번이면 얘가 13번 이렇게 가긴 하는데 요즘에는 문제 유형 때문에 거의 6번, 12번으로 끊어요. 그래서 응답 짧은 거 2개, 응답 긴 거 2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6번까지 오기 전에 내용 일치 끝내주시는 게 무난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도표 문제가 안 읽힐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그냥 글이 안 읽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저도 방금 무의식 중에 했지만 요거 제발 좀 읽지 마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진짜 때릴 거예요. 이러고 있는 도라이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진짜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시험 봐도 오늘 수업한 양반들 중에 한 놈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그렇게 열심히 읽으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문장이 긴 편이 많아요. 문장이 왜 기냐면 여기에 써 있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길어지는 경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만 보시면 돼요. 2019, 2020에서 그럼 19, 20이니까 하얀색 땡땡이 얘네 둘에서 요렇게 그리고 rise in sales 판매량에서의 증가는 가장 컸다. on Black Friday, 블랙 프라이데이에 가장 컸대요. 그럼 판매량의 증가가 블랙 프라이데이에 가장 컸다고 뒤에 among 3 days, 세 날들 중에서. 그럼 어디 갔냐? Thanksgiving, Cyber Monday 이 세 개인가 보다. 4.2, Cyber Monday 9.4네요. 얘가 더 큰데요? 이렇게 하고 그냥 5번 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열심히 읽고 계시지 말란 얘기예요. 통상은. 읽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듣기 앞 페이지에 절반 넘어가기 전에 4개 끝났으면 제가 보통 다음에 푸시라고 하는 건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독해 숙제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얘는 왜 풀어도 괜찮냐면 이거 어차피 안 읽고 푸시는 거죠. 우리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1번 밑줄, 2번 밑줄, 3번 밑줄이 나한테 묻는 게 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용 일치랑 비슷하게 그냥 매우 분절적인 사고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1번 대신에 밑줄이 그럼 얘랑 통상 비교하는 건 와실 거고요. 대시면 뒤가 완전한 거고 얘면 뒤에가 불완전한 거고 이런 류의 판단을 할 거예요. 혹은 that 같은 경우는 쓰임이 많기 때문에 앞에 it이 있어서 it 대신 경우도 있고 so가 있어서 so 대신 경우도 있고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별거 없어요. 얘가 동사, 간목, 직목, 접속사 대신가 보다. 그럼 what이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정도 판단. ing 밑줄이면 투부정사가 들어갈 자리인가 아닌가. 혹은 왜 ing인가? 앞에 보니까 avoid 있어요. ing 맞아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우리가 문제 풀 때 하던 거.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기억하지 않아도 선택지를 쳐내는 데는 무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요 듣기 앞 페이지 할 때 만약에 조금 내가 풀이 속도가 느린 편이다라고 하면 요 12페이지까지 할 때 25에서 29 정도 풀어놓으시면 돼요. 25, 6, 7, 8, 9. 근데 25번은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확실히 이건 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있잖아. 그거 정도 제껴놓으세요. 나중에 찍어. 어차피 나한테 밑줄에서 뭘 묻는지 모르겠으면 이거 대가리 밖에 해석해봐야 어차피 못 풀어요. 그냥 찍으세요 나중에. 이거 해석하고 있는 게 제일 시간 아까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숙제할 때는 너네들 문장 읽는 거 연습하라고 시키는 거지만 문제풀이 할 때는 그래서 25, 6, 7, 8, 9까지 풀어놓으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나는 아직도 뒷장 안 넘어갔는데 이거 다 했는데 하시는 분은 그 다음으로 좀 잘 읽히는 거 푸세요. 얘요. 43, 44, 45. 얘가 글 자체가 문장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좀 일상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잘 읽힐 거예요. 그래서 43, 4, 5를
다는 못 읽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A 정도 읽어놓고 무슨 글의 분위기인지 혹은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A 뒤에 C가 올지 D가 올지 정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니 B는요? B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순서 문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순서 문제 35, 36번, 37번에서는 간혹 가다가 1번 A로 출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한 1년에 모의고사 답 하나 정도 나올까 말까 해요. 특히 3학년 모의고사 꼭 한 번씩 나와요. 2024년도 작년 고3 모의고사에서도 육모인가 구모에서 한 번 나왔고 그 전년도에 이제 육모에 한 번 나왔고 그 전년도 육모에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문단 순서에서 1번이. 근데 어쨌거나 가능성이 0은 아니야. 근데 얘는 0이에요. B로 시작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A 다음에 C로 갈지 D로 갈지 정도 앞부분 정도 어디랑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지 정도까지 판단해 놓으시면 많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뒷장 넘어오면 18, 19, 20을 여기 처리하면서 읽을 거거든요. 요 부분.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뒷페이지 문제 유형을 보시면 뭐 기억을 하시는 분은 드물 것 같긴 한데 11, 12번하고 13, 14번의 발문이 같아요. 땡땡의 마지막 말에 대한 땡땡의 응답이거든요. 둘이 대화문에서. 근데 얘는 매우 짧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놓는 건 도움이 돼요. 왜냐면 11번, 12번의 짧은 응답 유형은요. 문장이 길어봐야 3문장 들려주거든요. 짧으면 2문장 들려주고 삥봉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문제 풀고 있다가 늦게 넘어가면 틀려요, 이건. 그러니까 얘는 시작부터 집중하고 듣고 있어야 되는 유형이고 13번, 14번은 조금 길어요, 상대적으로 듣기가. 그러니까 혹시 조금 늦게 넘어와서 한 문장 놓쳐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돼요. 놓치란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가급적 듣기는 처음부터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쨌거나 문제 유형상 마지막까지 듣고 있어야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조금 내가 답을 빨리 확정해도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 리스닝 기준으로 빈칸 문장 말고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문장 이전 문장 정도까지 하면 답이 대충 윤곽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다 읽고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석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시간 없단 말이에요. 종이장 왔다 갔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통 뒷장 문제 풀 때 18번, 19번, 20번을 푸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할 시간은 없어도 눈깔 굴릴 시간은 있잖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눈깔만 힐끗힐끗 굴리세요. 그래서 했고 체크 만약에 4번이라고 했다고 치고 이만큼 읽었다고 쳤을 때 띵동 하면 왔다가 다시 가도 크게 손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13, 14, 15, 16, 17 하실 때 보통 푸실 건데 사실상 13번, 14번은 거의 시간이 없으실 거고 안 남으실 거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그나마 15번이 남으실 건데 15번은 듣기를 못하는 분들 많이 틀려요. 시간 안 남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통상 시간이 많이 남는 건 여기입니다. 이거는 2바퀴 돌아가는데 첫 바퀴에서 답 다 나오죠. 그죠? 그러면 통째로 2바퀴째가 통으로 2바퀴 돌아가는 시간이 남아요, 우리가. 그게 한 얼마 정도 되냐면 보통 한 2분 정도 돼요. 그래서 2분이 좀 안 되거든요. 한 바퀴가 돌아가는데. 근데 2분이라고 제가 잡는 이유는 뭐냐면 대화 끝나고 16번 여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또 한참 있다가 빙봉 17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고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나 이딴 말까지 다 하고 나면 2분 걸려요. 그러니까 2분이면 내가 요 앞에서 18번 한 절반 정도만 읽어놨어도 요거 3개 다 처리 가능해요. 일단 히터를 줄여야겠다. 너무 다 비서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경문 일단 요 말은 좀 드릴게요. 여기 19번에서 제가 영어 시험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19번이거든요. 얘가 거의 제일 빨리 푸는 문제 유형이에요, 보통. 심경 변화니까 앞에서부터 읽어야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보통 여기 읽으시면 보통 답 나오거든요. 한 뒤에 한 3줄 정도. 그래서 여기부터 볼까요? 뭐 아니면 많이 읽어봤자 한 이쯤부터 읽어도 돼요. 근데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The lady smiled at Amy. 여자가 에이미한테 웃었고요. Amy felt happy. 얘는 기뻤어요. She could watch the beautiful sunset. 그가 아름다운
일보를 볼 수 있어요. with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이랑 같이 봐서 기쁘대요. It felt good. 기분이 좋았어요. To share the beauty. 이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어쨌거나 기분이 좋았으니까 단어가 어려울려나요? delighted 무슨 말이에요? 기분이에요. 얘가 pleased랑 같은 말이거든요. 기분이고 기분 좋아 보여. regretful 후회하는, disappointed 실망한, interested 이건 무슨 말이죠? 흥미로워하는 이죠. interested의 표현은 봐봐요. 내가 얼굴로 묘사해 볼게요. 봐봐. 이게 interested일까요? 이게 interested일까요? 2번에 가까워요. 오? 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interested는 신기한데? 오, 존나 신기한데? 아니면 개 재밌는데? 이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를 남과 나누게 돼서 기쁜 상황이에요. 그럼 얘는 pleased나 delighted랑 얘네 둘 정도가 들어가면 적절한 표현입니다. 근데 뭐 최악의 경우에 나는 씨발 얘랑 얘 구분이 안 가는데 그럼 앞에 잠깐만 읽어요.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여러분들이 풀 모의고사는 그렇게까지 미묘한 단어 구분을 안 시킬 거예요. 그냥 뒤에 보면 다 거의 나올 겁니다. 그래서 19번 얘 처리하는데 글쎄요. 길어봐야 30초면 돼요. 특히 두 바퀴째 돌고 있을 때 시끄러우니까 통하게 잡아 30초. 그럼 사실상 남는 시간은 얘만 풀면 돼요. 그리고 20번, 22번은 어차피 약대가리에서 주장이 나올 거예요. 그냥 여기서. 분명히. 주장이 나올 거고, 주장이 나오면 이쪽에서 뒤쪽 한번 살짝만 읽어보고, 내가 생각한 거랑 느낌이 비슷해? 그러면 답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까지 이렇게 처리를 해놓으면 특히 돌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25에서 29, 얘는 좀 깍두기처럼 답을 못 정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뭘 찍을지는 정해놓을 거예요. 그럼 29까지 했고 43에서 45를 쬐끔 읽어놨고 얘는 찔끔 그 다음에 방금 뭐 했죠? 18에서 20번 처리해놨거든요. 그럼 남는 문항이 21에서 24, 30에서 42 정도 남아요. 근데 이제 우울한 건 다 어려운 문항들만 남은 게 좀 우울하긴 한데 쉬운 걸 다 치워버린 판이라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걸. 그래도 어쨌거나 여기 4개, 여기 13개, 17문제만 남겨놓은 상태예요. 풀로 남은 건. 43, 4, 5 좀 덜 읽었는데요. 이거 앞에 한번 읽어놓고 두 번째 문단까지 순서 잡아놨으면 뭐 A에서 출발해서 C로 가는 거야까지 잡으면 그 나머지 읽는 데는 얼마 안 걸려요. 그래 후하게 잡아서 3분 걸린다 칩시다. 그러면 17문제 푸는데 17문제 40분 정도에 풀면 돼요. 그러면 꽤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죠? 한 문제당 2분 플러스 알파가 남아요. 2분을 잡아도 34분이고 한 문제당 2분 30초를 잡아도 42분이거든요. 대충. 그러니까 한 문제당 거의 3분 가까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처리를 해놓으시면 그나마 푸시기 수월할 거고 제가 통상 독해 수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3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라고 시키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시간을 길게 잡고 문제를 푸는 게 맥시멈 3분 정도예요. 그 안에는 보통 푸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지문이 많이 어려우면 3분이 넘어가기도 하겠지만 통상은 3분 잘 안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요약해서 말하면 특히 시작하면 5, 6, 7, 8 내용일치 딱 끝났으면 25번 어법 문제 찍어요. 푸시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43, 45 조금 읽어놓고 뒷장 넘어가면 18, 19, 20 처리해놓고 순서대로 쭉 가시든지 43, 45 마무리 하시든지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일단 이 얘기를 조금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은 해놔야 내가 들깝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별거 없네요. 그러면 어디 갔죠? 뭔가? 네, 우리 책을 이어서 가봅시다. 45번부터였나요, 숙제가? 46번부터인가? 응. 불러봐요. 볼 거. 46이요. 46이요? 첫 번째 거. 52번? 50? 53? 이게 마지막이던가요? 54가 마지막인가? 52. 이건 맞습니다. 55가 마지막이요? 52. 52요? 그러면 46부터 봅시다. 얘는 답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수업을 무슨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면 봅시다. 답 찾기부터. 1번 밑줄. To differentiate네요. 그럼 전에도 아마 비슷하게 하다가 왔겠죠, 우리가? 그러네요.
그럼 어디 갔지? 42였는데 46이었군요. 얘는 투부정사 빗줄이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뭐 고려해요? 준동사 자리면 동사 자리인가 준동사 자리인가? 어. 맨날 똑같은 거 쓸 거예요. 그래야 머리에 박히니까. 준동사 빗줄은 동사 자리 아닌가 판단. 두 번째로 준동사가 맞으면 그럼 투부정사냐 다른 준동사냐 대표적으로 ing냐 고려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투부정사가 맞아요. 그러면 능동이냐 수동이냐까지. 준동사 빗줄이면 동사 자리 아닌가 고려해 보고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으면 ing 아닌가 ing라면 투부정사 아닌가. 그리고 거기까지 맞으면 능동이냐 수동이냐 판단해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 동사 있어요. 얘가 동사 같진 않아요. 그럼 투부정사라면 왜 동명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해석을 대강은 해야 돼요. institutions 뭔지 몰라요. World Bank 뭔지 몰라요. 같은 주어가 사용한다. will 부를 사용한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왔어요. 필요한 게 없죠 이제. 그럼 이 투부정사는 용법으로 따지면 무슨 용법이에요? 문장에 필요한 거 다 나왔어요. 그러고 덧붙이는 건 보통 뭐죠? 형용사 오케이 또 부사 그쵸? 형용사 아니면 부사예요.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얘가 얘를 꾸미고 있을 거고 부사적 용법이라면 통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턴은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목적 혹은 그래서 그 결과 뭐뭐했다 결과 이런 거예요. 그럼 institution 뭐 보통 제도, 조직, 기관 정도로 해석할 건데 세계은행과 같은 institution 기관이 부를 사용한다. to differentiate. differentiate는 different의 동사형이에요. ate는 뭐뭐화하다. 차별화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혹은 차별화하는 부를 사용한다. 둘 다 괜찮아 보여요. 뭐가 되든. 그래서 일단 투부정사까지 맞아 보이고 그럼 능동이냐 수동이냐예요. 그럼 differentiate는 차별화하다야. 그럼 뭐를 차별화해야 될지가 나올 것 같거든? 그러고 봤더니 뒤에 뭐가 나와요? between A and B가 나와요. developed, developing, developed country는 뭐라고 하죠? 동상? developing country 개발도상국, 그쵸? 얘가 개도국. 그리고 developed는 동상 선진국, 개발이 끝난 나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차별화하기 위해. 그럼 뒤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놈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수동이 될 이유는 없고 능동 맞구나.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 쉬었다 치다. 네. 어? 그럼요. 보세요. 이게 되게 시험이었어. 들어가세요. 소개는. 자, 이거 물 뜯어. 손을 건드렸어. 그리고, 이것도 지금 바로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뭐하게요 답은 여기 아래에 있어요. 여기. 그거 챙겨가세요. 단어를 외워가지고,
방치질을 쾅쾅쾅. 와이파이 안 듣다가 왜? 말해봐, 말해봐. 한줄이 만났다고? 뭔지. 아, 이게 여기까지.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일정다. 요즘에 지금 내가 해버리네. 열심이야. 나 속도가 일주일 동안 말고 아직 안 되는 몰라. 네가 다 해, 본인. 생각이 되게 중요해. 아니야, 반대편이 이거 문제가 있다. 네가 이 조지? 일방적인 폭행이야. 한방 폭행도 아니고, 또 아닌 일방적. 그러니까 힘든이 뭐야? 분위기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상할 뿐. 그러면 해서 하면씩 이것이 어려서 근데 처음 실수 데이트도 안 맞다? 이제 화면도 안 보이냐고 어 그래서 나는 나는 이게 하면 무슨 내가 그러면 그런 일 그게 하면 어떡해? 아, 안 된다. 시간을 내는 영향처럼 누구는 어디로 갈 그런 현실. 하면 어떡해 이거야? 이해가 누구야? 근데 나중에 얘는 알았어. 하면 내가 그냥 그런데 이 그거 질문이 있어서 뭐가 없는데 그래서 정서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 알고 있는데 일단 내가 그냥 그래서 무슨 일단 실증이 주는 거에 물질이 없어서 내가 그랬어. 정말 이해가 계산? 아니야, 나 왜나 뭔가 이거 진짜 놀랐어. 왜 하나를 나 말해. 이게 보면 소리 좋아. 이렇게 지망하고 먹으면 나도 안 그왜 그래야? 이해는 되는데 나 이제 지한 중이야. 당연히 좋아. 그냥 그런 놈들 그런 날 쓰시. 나 선방한 거였어. 넘기고 힘든 좀. 이 주변에서 말이야. 나 선방한 거야. 우리 마지막에
한번 드레스입니다. 와, 벌써 진짜 된다. 아니 왜 만나냐고. 아, 일 때문에 다 많이 이거 진짜 이런 게 있어. 가만히 지금 생각이 드는 거죠. 듣겠지 한번. 왜안 보니? 나도 좋아하는 아, 문제가 아니고 그 공부의 위치가 약간 많이. 아, 이거 하는 거 있을까? 이거 처음에 사진 나 이번에 그게 아니 무슨 다 우리 연락왔어. 아니 그래도 말을 못 하는 그래. 그러면 얘랑 어떤 박성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나 했다. 일이야. 이거 진짜 있어? 카페 가서 하시면서 수다에 이런 게 있어. 괜찮지? 나는 아, 카페 무슨 나 뭐구나. 아, 엘리베이터 지나가서 와, 열심히 아니, 정말 이렇게 뻔했어. 이거 지금 아니면 다 왔고, 지금 물어보고 있으면 모르겠지. 지금 파악하지 않았을 때 네가 이렇게 손을 내서 못 대줘. 그래서 아직 아니. 그래서 원래 너무 힘들었어. 맞아요. 일주일날 2시간 우리님이 잘못돼 있는데 1시까지니까 여기 50분만 좋아. 너 출근할 걸 왜? 저희가 왜? 12시 50분. 진짜. 아, 나 아무튼 뭐몇 명 못 본다. 일요일날 못 본다고 분명히 얘기하시더라고. 월요일날 시험 준비해볼게. 몇 시에요? 한 3시간 반. 여기서 시 그러니까 생각하면 4시 반. 오늘 고민을 같이 해봐야겠지. 조금 보긴 봐야 해. 네? 혼자 오셔도 돼. 맞아? 말하는 경우는 여기 시험 봐요. 들어와, 너 왜안 들어와? 시험 얘기했어. 아, 예. 시험 봐요. 그렇대요. 감사히나 가요. 그렇대요. 한시래요. 어, 네. 봅시다. 그리고, 일단 2번이요. 얘는, 닥쳐. 닥쳐. 웃지 마. 저 풋구녕 고좀 빼. 뭐야, 개그야? 아, 그래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관계대명사 밑줄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학교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위치계, 후계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밑줄인 경우는 글쎄요, 한 90% 이상은 뭐냐면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앞에 콤마 찍혀 있고 땡땡 of 뭐뭐뭐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거든. 얘는 어떤 패턴이냐면 얘는 내신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의 역할을 하는 애예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요. 그쵸? 그냥 요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궁극 같은 문장을 그냥 하나 써놓을게요. 예문처럼. 뭘쓸까? 그래, 최대한 짧게 가자.
맨날 비슷한 문장을 쓰긴 하는데. 이렇게요. 적어봐요. 뭔 말인지는 아시겠죠? 쟤들은 내 친구들이야. 근데 똑똑한 새끼는 하나도 없어. 일단 말이에요.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O, X, X. 그쵸? 왜 틀렸어요? 잘한다. 주어, 동사. 얘가 동사니까 이게 주어예요. 절이 두 개인데 여기 지금 뭐가 없어요? 접속사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 자리에 뭘 넣어주면 사실 맞은 거예요? and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 그처럼 맞은 문장이 돼요. 그쵸? 얘가 들어가 있으면 되거든요. 요 사이에. 그러면 이 문장을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똑같이 같은 의미를 갖는 다른 문장으로 바꿔 놓은 게 요거예요. They are my friends 하고 and가 접속사죠. 색깔을 맞출까? 똑같지? 노랑이랄까? 접속사. them은 대명사예요. 그러면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뭐라고? 방금 관계 대명사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뭘 써주면 되는 거예요? 색깔이 안 보인다. 다른 걸로? 이런 보일까? 이 자리에 관계 대명사를 하나 써주면 돼요. 그럼 얘는 요 them은 무슨 격 대명사예요? 전치사 뒤에 있어요. 목적격이겠죠? 그리고 인간이에요. 그럼 목적격 인간을 나타내는 대명사는 뭘로 바꿔주면 돼요? 이요. 그럼 them 자리에다가 위치를 되게 병신같이 잡았네요. 너너 이 멍충이가 여기다가 whom이라고 적어놓으면 되겠다. and의 역할과 them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를 적어주면 and them이 쓰여진 문장하고 같은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든 뭐 어법이든 이게 틀린 문장인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거예요. 접속사가 빠져있는 패턴.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에서 여기 주어 자리에 어떤 패턴이 많이 들어가냐면 이제 얘를 요약하면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 써있는 문장이고 우리 본문에서 쌈 같은 애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 말고도 되게 많은 애들이 들어가요. 이렇게 most of, many of, some of, none of, more of 혹은 both of 이런 애들 여기에 이렇게 밑줄이 들어갈 거예요. 요게 문제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땡땡 of 밑줄, 땡땡 of 빈칸 이렇게 해놓고 요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고르시오 아니면 쓰시오 라는 식일 거예요. 그러면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 볼게요. 어디 갔니? 주어 동사네요. 여기는 관계대명사절. 그럼 주어 동사고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네요. 절이 두 개니까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들어가 있으면 끝. 그리고 그럼 얘가 혹시라도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 그럼 whom이 아닐까 하고 보면 있을까요? 사람이 애초에 나오질 않아요. 앞에. 그럼 다 사물이니까 위치는 틀릴 리가 없고. 여기는요. 동사 밑줄이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여기 동사예요? 준동사예요? 확인하시고 동사 자리가 맞으면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확인해보고. 그리고 동사 자리도 맞고 단수, 복수 형태도 맞아요. 그러면 능동인가요, 수동인가요 확인.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고려하는 건 뭐였어요? 비동사나 조동사 혹은 주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대동사가 어떤 걸, 말을 못하죠? 어떤 동사를, 앞에 있는 무슨 동사를 받는 대동사인가? 올바른 대동사가 쓰였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세요. 까지였어요. 동사 밑줄에서는. 그래서 여기의 경우는 주어 확인하면 되겠네요. 어디부터일까요? 생테이플 앤 플래닛. 짝대기 짝대기는 안 보이는 척 하면 돼요. 문법 문제 볼 때는. 주어, 동사고, 대절이 목적어 절이네요. 그럼 우린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 Question of how economic growth is affecting people and the planet. 일단 여기가 동사가 하나 보이니까 대절에 그 앞에가 대절의 주어가 되겠네요. 그리고 해석을 해봅시다. 대충. 질문이에요. 어떻게 경제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행성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그럼 question of 뒤에 how economic growth. 잠깐만요. 에? 뭐죠? 둥친짓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얘를 지울게요. 슉슉슉슉. 죄송합니다. 바보같이 했네요. 여기가 의문사, 요까지가 덩어리, 여기가 의문사 플러스 주어, 얘가 동사의 형태네요. 죄송합니다. 둥친짓을 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경제적 성장이 사람과 행성에 영향을 끼치는가? 전치사 of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의, 주, 동 하고 affect의 목적어 people and the planet까지가 주어 역할을 하네요. 그럼 얘가 대절의 주어고 그럼 여기가 동사니까 주어는 question이고 these 단수 주어니까 s 붙은 형태 괜찮아요. 그래서 동사 자리가 맞고 단수인 거고 그럼 능동일까 수동일까 판단을 하면 되는데 뒤에 뭐가 있어요? need의 목적어 투부정사가 따라와 있어요. 그럼 투부정사 할 필요가 있다? 목적어도 있으니까 능동의 형태가 괜찮아요. 그리고 4번. 얘는 묻는 게 뻔하지 않아요? 뭐치 바로 뒤에 뭐가 있어요? less가 있네요. 뭘 꾸며요? 비교급을 수식하는 even much still far a lot 부사 5마리 중에 한 마리인 거죠. 그 다음에 5번. 얘는 틀릴 일이 별로 없어요. 5번 가봅시다. concern then was the previous에서 얘는 형태상 동사 밑줄이긴 해요. 그쵸?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합시다. 동사예요? 준동사예요? 두 번째로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세 번째로 뭐였죠?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정도인데 어차피 비동사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쵸? 비동사는 자동사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알파에 얘는 걸려요. 일단 비동사가 쓰여 있을 때는 뭐 고려해 봐야 돼요? 이거 대동사 묻는 거 아닌가까지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패턴대로 쭉 가봅시다. 근데 앞에 있는 애가 then이에요. 그러면 사실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알아두셔야 편합니다. 요 then은요. 얘는 전치사 역할도 하고 접속사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비교하는 애가 전치사냐 접속사냐를 비교하거든요. because of냐 because냐 이런 거. instead of냐 혹은 부사냐 instead냐 이런 걸 비교하는데 둘 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크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then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A, then, B의 형태로 쓰입니다. then은 뭐 rather than이든 비교급 than이든 then은 통상 A, then, B 이게 쓰이는 패턴인데 그럼 얘랑 얘가 비교되는 거거든요. 요 비교
대상들은 얘네들은 항상 병렬 구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A, then B에서 A랑 B는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써도 괜찮아요, 이건. 뭔 말인지는 알겠죠? Eating a lot is better than sleep a lot. 뭔 말이에요? 많이 처먹는 건 더 낫다. 뭐보다? 많이 자는 것보다.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뭐랑 뭐를 비교하고 있죠? 처먹는 것과 처자는 걸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A, 얘가 B란 얘기예요. 그럼 형태를 맞춰줘야 돼요. 얘는 형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얘를 동사로 바꿀 수는 없거든? 얘가 주어기 때문에 그럼 얘를 형태로 바꿔줘야지. 이렇게요. 이해 가시나요? 이 자리엔 sleep을 써도 to sleep을 써도 안 돼요. 병렬 구조는 ing면 ing를 맞춰주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A, then B는 병렬 구조다. 두 대상을 비교하는데 얘랑 얘는 문법적으로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주어면 주어, 동사면 동사, 목적어면 목적어, 수식어면 수식어. 그럼 이제 A, then B니까 얘는 어쩔 수 없어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렬 구조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해요. 병렬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 뭐랑 뭐가 병렬인지를 확인하려면 여기부터 가봅시다. But an awareness of the need for such an effort indicates 얘가 동사처럼 생겼으니까 요 앞에서 끊으면 되겠네. 그만큼 주어 덩어리. awareness 인식입니다. of the need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네요. for 무엇에 대한 필요성 such an effort 그러한 노력에 대한 필요성에 관련된 인식들 이 뭐야?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indicate 나타냅니다. A greater understanding and moral concern 이것을 보여주고 있대요. 더 큰 이해와 윤리적 관심을 나타내고 있대요. 이게 목적어 덩어리겠죠. A and B가. 그럼 then was the previous widespread attitude 요까지만 끊을게요. 일단 동사고 여기가 주어네요. 요만큼이 주어 덩어리. 근데 일단 어순도 이상해요. 얘는 한 가지 더 적어놓으면 then은 대동사 주어 형태로 도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에요. 도치를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동사 주어다가 어떨 때는 주어 동사라서 여러분들은 헷갈리게 하는데 then 뒤에는 대동사 주어 어순으로 도치시킬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적어 놓는 순간 혹은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아는 순간 얘는 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냥 then 뒤에 동사 주어니까 대동사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동사를 넘겨받아야 돼요. 이 문장에 앞에 있는 동사는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뭐 관계사 절 따위도 없기 때문에 그냥 indicate를 넘겨받아야 돼요. 그럼 일반 동사의 대동사는 뭐죠? do요. 그럼 did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대동사는 그거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yes, no question에서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Do you like me? 했을 때 Yes, I do, No, I don't,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될 거고요. 그리고 50번? 네. 50번은 문제가 뭐죠? 답이 어려운 건가요? 50번의 주인 말해봐요. 해석이요?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럼 해석하면서 그냥 그때그때 답 찾을게요. Research psychologists often work with self-report data. 연구 심리학자들이 돼요. 나도 뭔지 몰라요. 그냥 심리학자라고 하자. 그럼 어떤 조사나 연구를 담당하는 심리학자들은 work with 무엇과 함께 일을 하는 건데 학자들이 일하면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work with 명사는 연구의 대상이나 내용이라고 보시면 괜찮아요. 그럼 심리학자들은
연구를 하는데 요것에 대한 연구를 한대요. self-report data 직역합시다. 스스로 보고한 데이터래요. 근데 생소한 개념이라 뭔지 모르겠죠? 요 콤마 찍고 지금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self-report data란 무엇이냐? made up, pp가 앞에 있는 데이터 수식하네요. made up of 요 표현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무엇으로 구성되다, 구성된 made up of요. be made of는 뭐뭐로 만들어지다, 재료를 나타내는 거고 be made up of에서 up이 붙으면 구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능동형 생각해 보시면 편해요. 메이크업이 뭐예요? 메이크업. 구성하다, 이루다. 알죠? 알걸요? 모르나요? 그냥 모르면 적죠 뭐. 메이크업이 구성하다예요. 구성하다, 이루다. 그래서 무엇을 구성하다가 메이크업. 부동형 be made up of는 뭐뭐로 구성된 이에요. 그러면 셀프 리포트 데이터라는 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participants 참가자들의 verbal accounts. account는 여기서 설명입니다. 그러면 account for 이라는 표현은 뭐뭐를 설명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verbal, 언어적인이죠. 참가자들의 언어적 설명이야. of their behavior, 본인들의 행동에 대한. 야, 너 이런 짓 왜 했니?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하니? 라고 말했을 때, 아, 나는 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어. 라는 내용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 데이터라는 걸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경우가 있대요. This is the case whenever questionnaires, interviews, or personality inventories 좀 기네요.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어봅시다. This is the case. be the case는 어디에 해당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얘는 어디에 해당하다. 무엇이 해당하다로 바꿔주세요. 주어가 해당하다 정도의 의미거든요. 무엇이 해당되다가 낫겠다. 혹은 무엇이 사실이다 이런 말로도 해석해요. 그러면 이 주어는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케이스 뒤에 나와요. 그럼 이 뒤에 내용에 해당하는 거야. 주어라는 건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고요. 얘는 이런 애들을 보고 복합 관계 부사라고 하는데요. 얘는 no matter when 이고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럼 when은 접속사 아니면 관계 부사니까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오겠죠. 해석은 뭐뭐 할 때마다 언제가 됐냐? 언제 뭐뭐 하더라도 정도로 해석할 거예요. No matter when 뭐뭐 할 때마다 언제 뭐뭐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적은 김에 하나 더 적읍시다. 위에다가 at any time when이에요. 뒤에 똑같이 완전. 의미에 따라서 그냥 두 개로 나누는데 주로 명사 역할을 할 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때는 통상 at any time when으로 해석하고요. 부사절일 때는 no matter when으로 봅니다. 만 문법 시간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적고 갈게요. 뭐뭐 할 때마다 언제 뭐뭐 하더라도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whenever 이 밑줄 쳐져 있으면 사실상 뒤에 완전한 절이 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when하고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그럼 뒤에 절의 패턴을 볼게요. questionnaires, interviews, or personality inventories. 눈치상 얘가 동사니까 얘가 주어인가 보네요. are used. 수동태의 동사네요.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최근에 문법 때 한 거 아닙니까? be used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죠. 자체로 완전한 절이에요. 완전한 절이구나. 그럼 questionnaires 얘는 설문이에요. 설문지에 나와 있는 문항을 나타내요. 설문, 인터뷰, personality 얘는 개성, 성격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inventory는 보통 뭔지 아세요? 게임하는 분들 인벤토리가 뭐예요?
인벤이 뭔지 알잖아요. 아, 몰라요? 게임을 안 하는군요. 오,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인벤토리가 보통 뭐예요? 가방이죠, 가방. 게임할 때. 내 가방에 들어가면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 나오잖아. 그걸 보통 인벤이라고 하고. 인벤토리는 보통 어떤 의미냐면 물품의 목록 정도예요. 목록이나 리스트. 근데 personality inventories라고 하면 성격의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설문이나 인터뷰, 뭐 이렇게 대화하는 거. 직접 누구랑 뭐 당신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뭐 이딴 거. 설문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성격의 리스트 같은 것들이 사용되는 거네요. 뭐 하기 위해서? measure variables. 얘는 변수죠.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될 때마다 해당되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자기 보고적인 데이터라는 건 참가자들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런 자기 보고 데이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설문이나 인터뷰 같은 것들이 어떤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elf-report methods can be quite useful. 자기 보고적인 방식은 어떨 수 있다? 꽤 유용할 수 있다. They take advantage of the fact. take advantage of는 좋네. 개 중요한 표현이죠. 뭔 뜻이에요? 웃고 있는 새끼 말해 빨리. 웃지 말고. 조울증 있는 애는 내가 안다니까요. 내가 지난번에 말 안 했어요? 그럼 걔는 내가 아는 애라니까. 외대 그리스어학과 다니는 우리 삼성고 출신의 모양. 그리스어학과 내가 무슨 과 갈까요? 하고 이제 생기부 이렇게 하고 이제 지가 원서 쓸 수 있는 학교를 들고 가서 이 중에 골라달라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어학과 그리스 어학과 또 뭐를 갖고 와서 야, 이 중에는 그리스어가 제일 낫다 했는데 그리스어 좋아요. 그리스어나 스페니시 스페인어 같은 거 혹은 이탈리안 이태리어 같은 걸 하면 자동적으로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 구조가 같아서 그 뿌리가 같은 언어들이라 아무튼 간에 take advantage of는 몰라요? 알을걸? 무엇을 잘 활용하다, 이용하다. 모르면 머리에 때려 넣어야 돼요. take advantage of나 make use of, avail oneself of 같은 애예요. 동사로 쓰면 utilize, exploit 같은 애들이에요. 활용하다예요. 활용하다, 이용하다, 써먹다. 그러면 얘네들은 잘 활용하는 겁니다. 예요. 부동사로 보시면 돼요. 잘 활용한다. 사실을 활용해요. 대절이라는 걸. People have a unique opportunity. 사람들이 가져요. 자기만의 고유한 아주 독특한 가능성, 기회를 가진다. 그리고 명사 뒤에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네. To observe themselves for full time. 어떤 기회? 자기 자신을 observe, 관찰할 기회를 가져요. full time은 온전한 시간, 보통 part-time의 반대말이죠. 그럼 나를 온전히 통째로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통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인 스스로를 하루 종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독창적인 나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나는 사실 어떤 사람을 온전히 다 통째로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다 라는 사실을 잘 활용하는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너인 거죠. 그럼 봅시다. 여기에 밑줄에 themselves는 대놓고 그냥 제귀대명사가 쓰여 밑줄이 있으면 이 자리에 제귀대명사를 써야 돼요? 아니면 그냥 목적격 대명사를 써야 돼요? 라는 걸 묻는 겁니다. 즉, 이 자리에 them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거예요. them 쓸래요? themselves를 쓸래요? 라는 겁니다. 그럼 제귀 대명사가 쓰여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제귀 대명사는 얘는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하면 목적어 자리에 쓰는 거죠.
그죠? I hate me는 말이 안 돼요. I hate myself예요. 이런 경우에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보자. observe themselves예요. themselves는 observe의 목적어예요. 투부정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투부정사의 주어는 누군지를 판단해야지.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표현으로 치면 to observe의 의미상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가집니다. 기회를, 자기를 관찰할 기회를 가져요. 누가 자기를 관찰해요? 당연히 사람들은 기회를 가진다. 자기를 관찰할 기회. 당연히 지들이 갖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랑 뭐가 같은 거예요? people 혹은 they와 목적어 themselves가 같기 때문에 themselves가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거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관찰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묻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자기 보고적 기법이래. However, self-reports can be plagued. plague는 무슨 뜻입니까? 혹시 별표일까요? 없네요. 그쵸. 오, 역병 맞아요. 역병, 전염병. 얘는 보통 흑사병이라는 표현에서 나왔대요. 근데 흑사병은 통상 대문자 P로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표현인데 심한 역병이나 전염병이라는 말도 되고요. 혹은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병이나 이런 건 나쁜 거잖아요 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병이라서 죄송합니다. 병이나 뭐 전염병은 나쁜 거잖아요. 내가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을 멈춘 거예요. 죄송합니다. 중심 같죠? 그래서 전염병은 나쁜 거잖아. 그래서 병에 걸린다는 건 나의 정상적인 신체가 오염된다는 말도 되죠. 그래서 이게 오염 비스무리한 의미로 또 쓰여요. 오염, 약화, 동사로는 그러니까 얘가 오염시키다 혹은 병에 걸리게 하다, 약화시키다 이런 말로도 쓰입니다. 통상은 명사로 나와서 전염병 정도의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앞에 however 있었어요. 하지만 self-report, 자기 보고서는 스스로 내가 나에 대해서 하는 보고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오염될 수 있어요. By several kinds of distortion, 뭐에 의해서 몇 가지의 distortion, 왜곡이죠. 동사는 distort였어요. 그럼 이제 몇 가지 왜곡에 의해 오염될 수 있어. 당연하지 않아요? 당신은 멍청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1번 매우 그렇다, 10번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에 표시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네가 매우 멍청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매우 멍청한 사람, 남이 봤을 때 매우 멍청한 자도 그렇다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내가 나에 대한 평가는 후한법이니 그런 쪽으로는. 보자고요. One of the most problematic of these distortions. one of 복수명사는 가장 뭐뭐한 것이에요. 근데 얘기야 구조가 좀 이상해요. The most 최상급이에요. problematic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요. 전치사 뒤에 형용사 써요. He is one of happy. 말이 돼요? 말이 안 되거든요. One of my friends 이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더 플러스 형용사의 형태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보통 뭐랑 같은 거죠? 형용사 플러스 복수 보통명사라고 해요. 형용사 플러스 복수명사 뭐뭐한 것들로 해석하시면 되죠. One of the most problematic things라는 의미예요. 가장 문제스러운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 Of these distortions. 뭐 중에서 이러한 왜곡들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 The socially desirability bias. 죄송합니다. social desirability bias. 사회적 desirable 바람직한 이거든요. desirability 바람직. 이게 명사인가요? 바람직성이라고 할까요? 맞는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바람직함이 낫겠다.
바람직함이라고 합시다. 바람직함. 그럼 사회적인 바람직한 편향이 있대요. 이것도 생소한 개념이니까 보통 이런 개념 뒤에 이렇게 콤마가 나와서 얘가 뭔지에 대해서 구현을 해줄 거예요. 이건 뭐냐? Which is a tendency, 성향입니다. To give socially approved answers. 투부정사하는 성향이래요. Socially, 사회적으로, approved, approve가 승인하다예요. 승인된 answers, 정답을 제공하는 경향입니다. 부사의 밑줄이면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뭘 보시면 된다고요? 부사예요, 형용사예요 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부사가 답인 경우는 부사가 올바르게 쓰인 경우는 꾸미는 대상 확인해 보세요. 물론 형용사도 꾸미는 대상 확인하면 되긴 하겠지만 대신에 얘가 부사가 틀리고 형용사가 답인 경우는 이거일 거라 그랬죠. 보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 얘가 보어인지 아닌지, 보어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외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동사, 이형식 동사, 일형식, 특히 이형식 동사는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오형식 동사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동사 보고 모르면 그냥 못 푸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제 뭐 어거지로 풀어도 돼요. 여기서처럼 사회적으로 승인되었다. 누가 봐도 말 괜찮거든요. 사회적으로 승인된 answer, 정답이네요. 그럼 형용사를 꾸미니까 부사가 맞아요. 이렇게 보셔도 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성향은 뭐다?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경향성을 보여줘. 나는 사람을 때릴 때 쾌감을 느낀다. 이런 건 못 적는다는 얘기예요. 설문지에다가. 그리고 to question about oneself.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평범한, 정상적으로 용인될 만한 답을 적는 게 이러한 성향이더라. Subjects who are influenced by this bias. 이렇게 갑시다. Subject는 여기서는 설문 대상자네요. 실험에서는 실험 대상자라고도 하죠. 설문 대상자들. 이러한 편향의 영향을 받은 설문 대상자들은 work 이래요. overtime. 그냥 이렇게 가자. 추가 시간 동안 일해요. overtime은 보통 초과 근무라고 해요. work overtime은 초과 근무하다. 쉽게 말해서 야근을 하든지 휴일에 나와서 일하든지 이런 게 다 working overtime이에요. 추가적으로 일을 더 한대. trying to create a favorable impression. 뭐 하면서 try to 부정사 뭐뭐 하려고 애쓴다죠. 여기서 ing는 분사 구문이에요. 대표적으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죠. 만들려고 했으면서 favorable, 호의적인 impression, 인상이에요. 그럼 나에게 호감을 주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남이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굳이 야근을 하는 거야. Especially when, 특히나 이럴 때라면. Subjects ask about sensitive issues. Subjects, 설문 대상자였어요. 얘는 이렇게 갈까요? 설문의 응답자거든. 설문의 응답자가 질문할 때예요. sensitive issue. sensitive는 예민한, 민감한이죠. 그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설문자가 질문할 때, 설문자는 질문하는 사람이니 답하는 사람이니, 설문 참여자는 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동사 자리인데, 이제 그만 씁시다. 많이 썼으니까. 동사일 때 고려할 거는 동사 자리가 맞나요? 준동사 자리인가요? 인데 누가 봐도 웬 뒤에 주어 동사 자리는 맞은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고려할 건 주어가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예요. subjects니까 ask 맞아요. 세 번째가 뭐였죠? 능동수동이었죠? 얘는 설문 응답자가 질문 받을 때라고 해야 올바른 형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Many survey respondents will report. 많은 설문의 응답자들은 보고할 거에 대절이라고 They voted in an election. 그들이 선거에 참여했어요. 동사 밑줄인데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등위 접속사 플러스 밑줄이면 얘는 뻔하죠. 병렬 구조 확인해 보세요. 예요. 뭐랑 병렬인지 맞춰보세요. 입니다. 그러면 앞에 준동사가 있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차피 앞에 다 동사밖에 없어요. 나온 게. gave라면 뭐랑 병렬? voted. 과거형 동사랑 병렬 구조구나.
과거, and 과거구나. 의미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동사 병렬이면 병렬 구조는 앞에 겹치는 거 한 번만 쓴다 그랬어, 앞에. 그럼 내일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그들이 선거에 투표했다. 아니면 그들이 charity 자선단체에 gave, 돈을 기부했다. 말이 잘 되거든요? 괜찮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요일 날 잘 찍으세요. 네. 조금 원래 생각했던 시험지보다 하나 쉬운 걸로 할게요. 원래 사설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비고일 걸로 해드릴게요. 예비 고2 걸로. 여러분들 딱 시기랑 맞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이 며칠이죠? 1월 말일이죠? 금요일 숙제를 어떡하죠? 원래 55까지인가요? 55까지? 구라치지 마요. 여기 내가 52번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내가 안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띠봉해도 그 정도는 기억한다고. 56에서 뭐라고요? 66. 66하면 11개잖아. 바보야. 65 해야죠. 원래 15개였나요? 아니야. 아, 그래요? 10개였어요? 설날이니까 10개로 줄여드렸던 거 아니에요, 원래? 그죠? 논리를 또. 사기치면 또 늘린다. 그러면 아이, 원래 그 느낌. 구라치지 마. 이 사기꾼 놈아. 야, 어차피 내가 여기 다 적어놔가지고 올라가면 금방 보여요, 이 사기꾼아. 10개요. 어차피 학교도 이번 주는 가니까 10개로 줄일게요. 그 다음에 단어는 어디죠? 오늘이 40, 한 바퀴 딱 돌았네요. 그러면 그냥 1, 2, 3, 4, 5 합시다. 두 바퀴째니까 좀 수월할 거예요, 아마. 그래도 한번 본 단어라. 네, 요렇게 갑시다. 고생들 하셨어요.